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자의 극성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 루이스 구조식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분자의 구조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이용하여 확인하게 되겠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그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인지 무극성 공유 결합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을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여 분자의 구조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쌍극자 모멘트를 구할 때에는 전기 음성도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쌍극자 모멘트는 구하는 방법이 뮤는 전하량 곱하기 R이라고 합니다. 이 전하량은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의 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전자쌍이 쏠리는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R은 거리로서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Q는 쿨롱이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고요. 이때 M은 미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쌍극자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회전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손에 끈을 달아서 어떤 물체를 돌린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이 질량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생기는 이 회전 관성을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돌려야 한다면 열심히 돌려서 그 쌍극자 모멘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하량에 해당하는 이 돌의 무게를 크게 한다거나 전하량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한다던가 하면 이 쌍극자 모멘트 뮤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표현하는 방법은 HCl의 경우에 Cl의 전기음성도 값이 3이고 수소의 전기음성도 값은 2.1입니다.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는 숫자가 작은 것에서 큰 쪽으로 전자가 쏠려간다고 하여 이러한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하고, 델타, 적은 차이를 우리가 델타라는 값을 쓰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합산이 0이 아니므로 이 분자는 전체적으로 극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다이폴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극을 갖는다, 두 개의 극을 갖는다, 쌍극자, 이중극자, 이렇게 극성 분자, 이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분자를 극성을 갖는 분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표시해서 전자의 쏠림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극성 공유 결합 분자 중에 분자의 모양이 비대칭적이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므로
부분적인 전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지니고 있는 분자를 말합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게 되고 극성물질은 극성용매에 잘 녹아서 물에 암모니아 기체가 잘 녹는 것과 같이 또는 물에 염화수소가 잘 녹는 것처럼 그러면 암모니아수나 염화수소가 녹은 경우는 염산이 되겠습니다. 물에 포도당이 잘 녹는 것처럼 또는 물에 설탕이 잘 녹는 것처럼 이렇게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해 볼까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는데 2.1의 전기음성도를 갖는 수소에서 3의 전기음성도를 갖는 질소로 이렇게 모여갑니다. 화살표는 다 그리고 나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합산이 화살표가 위로 향하게 되고 질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수소 쪽에는 델타 플러스가 3개가 되고 질소 쪽에는 델타 마이너스가 3개가 됩니다. 자, 물의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값이 수소가 2.1이고 산소가 3.5이기 때문에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합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며 뮤는 0이 아닙니다. 암모니아도 0이 아니에요. 자, 염화수소도 0이 아니게 되고 이 물질들은 다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기체 상태일 때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프 상태일 때는 전기를 띠지 않다가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값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는 분자가 있는 극이 플러스 극이고 플러스를 향하고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어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옆에다가 우리가 무극성일 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똑같은 실험을 해도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한 3개의 분자를 그려주면 무극성 분자는 무질서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극성의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뷰렛에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마이너스 대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물 분자의 수소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5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반대로 휘어집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은 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로 휘어집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수소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향하면 똑같은 인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험을 무극성에도 하게 됐을 때는 무극성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든 무극성 액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 받지 않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무극성 액체에는 뭐가 있냐면 헥세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분자의 모양이 대칭이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므로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헥세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헥세인은 탄소가 이렇게 6개인 물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모두 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분자식이 C6H14인 헥세인의 경우에는 무극성 용매가 됩니다. 이러한 헥세인에는 똑같은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이나 또는 브로민이나 또는 염소기체나 이러한 것들이 잘 용해가 됩니다.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와 수소 사이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고,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수소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산소, 질소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산화탄소서부터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2.5고요. 산소는 3.5의 전기 음성도를 갖게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나 합산을 구해보면 뮤값이 0이어서 극성 공유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 분자가 되는 물질입니다. CO2. 그러나 여전히 몸속에 두 개의 양전하가 이렇게 있고 끝으로 가면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탄소 부분은 물에 녹을 때 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게 비교적 조금 녹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산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붕소, 3플루오르와 붕소의 경우에는 붕소의 전기 음성도가 1.5고 플루오르가 4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반대편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와 합산을 구해서 0이 되므로 뮤는 0입니다. 자, 메테인의 경우에 4플루오르와 메테인과 이렇게 경우가 다르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요. 메테인에서는 2.1에서 2.5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모이게 되면 뮤값이 또 0이 돼요. 그런데 4플루오르화 메테인에서는 이 화살표들이 또 다 모이게 됩니다. 아니, 모이게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에서 플루오르 쪽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0이 돼요. 부분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지라도 합산이 이렇게 0이 되는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4염화탄소 바로 아래에 있죠? 얘는 C,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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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고 여기에 잘 녹는 것은 I2나 Cl2나 브로민2나 F2 같은 것들이 물에 잘 녹게 되고 물에는 극성 분자인 HCl, NH3, 설탕, 포도당,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물에 잘 녹고 이온 결합 물질에는 NaCl, KCl, CuSO4 같은 것들이 잘 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분별 깔때기 안에 두 개의 액체가 담겨 있는데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헥세인이라고 했을 때 황산구리를 녹이면 황산구리의 수화물은 파란색이거든요. 얘 녹이게 되면 여기에 황산구리가 녹게 되고 그리고 아이오딘의 경우에는 위에 녹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용해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질은 서로 잘 녹아야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분자이다는 분자 간의 인력에도 영향을 줘서 상온에서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결정지어주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결정지어주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왜 공부해야 되냐? 서로 간에 잘 녹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분자 간의 인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정리하시고요. 이 다음에 부분은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더 강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